왜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갈까요? 혹시 당신은 이런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모임에만 나가면 지난날 이만큼 잘 나갔고, 이름만 대면 누군지 알만한 사람과 친분이 있었고 막역한 사이였다고. 그때는 돈을 이만큼 많이 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회사에서 자신의 위치가 높은 자리였으며 대단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지금도 그 프로젝트가 유명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눈빛이 흐려지고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이 시작되면 자리를 피하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화제를 바꾸기 시작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얘기에 관심과 흥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도움이 될 거라 믿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미처 보지 못합니다.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고 초대받는 자리가 줄어들며 어느 날 자신의 주변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씩 가지고 있는 모습이며 인정받고 싶고 기억되고 싶고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자랑으로 이끕니다. 자랑이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자랑하는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왜 나이 들수록 외로워지는지 정약용의 철학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자랑은 사실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하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합니다. 학벌로, 직업으로, 수입으로, 인맥으로 우리는 자신을 설명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했으며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자랑이 실제로 우리 삶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명함을 내밀고 대단한 경력을 이야기하고 성공한 프로젝트를 언급하면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 착각하게 됩니다. 성취가 나를 가치 있게 만들고 과거가 나를 증명하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더 중요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착각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것을 증명하고 자신을 설명하려 합니다. 사회생활 초반에는 이런 태도가 때로는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자신을 알리지 않으면 기회를 얻기 어렵다고 불안해하고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인정받기 힘들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가치를 포장하고 자신의 성취를 부각시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 시작한 자기 과시가 어느새 자신의 존재 방식이 되며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가치를 증명하지 않으면 초조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젊을 때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의 쓸모를 보고 모여든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정보나 우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인맥이나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의 기준이 바뀌어 더 이상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게 되는 그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것이 성취인지 인격인지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는 단순한 아버지의 당부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약용이 특히 강조한 것은 말의 절제에 대해 말이 많은 사람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내세우고 공을 드러내며 지혜를 과시하는 말을 경계했습니다. 왜일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결국 사람이 뒤처지게 되며 자신을 설명하느라 바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게 되며 자신의 이야기로 가득 찬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담을 공간이 없다고. 군자는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세우는데 시간을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쓰라는 뜻입니다. 정약용이 바라본 세상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은 일방적인 행위이며 자랑하는 사람은 말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또 자랑하는 사람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잘 보지는 못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만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숨깁니다. 관계는 쌍방향입니다. 한쪽이 계속 말하기만 하면 다른 쪽은 듣는 척하다가 결국 떠납니다. 한쪽이 계속 자신만 보여주면 다른 쪽은 고개를 돌립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겸손하라. 자신을 낮추라.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라.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서 살아남고 외로워지지 않으며 관계를 지키기 위한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젊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 인간관계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이 당신의 능력을 보며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를 아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다른 것을 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을 원합니다.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정보도 기회도 필요하며 연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 성공한 사람 곁에 모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자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능력이나 성취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왜 피곤해지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자랑하는 사람은 대화를 독점합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인데 자랑하는 사람은 계속 주기만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는 것도 아닌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듣는 척, 관심 있는 척, 감탄하는 척 피곤한 일을 해야 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낮추게 됩니다. 자신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고 자신은 그만큼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참 불편한 일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느라 바쁜 사람은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청중일 뿐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외로운 일입니다. 말없이 연락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며 초대 명단에서 빠뜨립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알아채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떠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질투하는구나. 사람들이 내 성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진실은 다르며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랑에 지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떠남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큰 싸움이 있는 것도 아니라 당신에게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씩 천천히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전화가 조금 덜 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하던 사람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당신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임에서 조금씩 빠집니다. 예전에는 꼭 참석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몸이 안 좋다며, 다른 약속이 있다며 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지만 3번, 4번 계속되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져도 당신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혹시 내가 예민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다른 사람들끼리는 만나고 있고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의 외로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배신감이라기보다는 상실감입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는데 사람들은 나 없이 모이고 있다는 사실. 그제야 당신은 되돌아보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변했어. 요즘 사람들은 진심이 없어. 다들 자기 이익만 챙기더라. 이렇게 원인을 외부에서 찾게 되며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듭니다. 원인을 잘못 짚으면 해결책도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사람을 바꾸려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였다면 어디를 가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새로운 모임에 가도 처음에는 환영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지고 연락이 줄어들고 초대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사람들도 진심이 없었구나.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이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방식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청중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중은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공연이 지루해지면 더 재미있는 것을 찾아 떠나갑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재주가 아니라 덕이다.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사람됨이 사람을 곁에 머물게 한다는 것을. 정약용은 18년 동안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들에게, 제자들에게, 지인들에게 전하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사람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정약용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 재주나 능력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얻는 것은 인격과 태도라고 믿었습니다. 정약용이 말하는 사람을 얻는 태도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닌 자신의 성취를 앞세우지 않고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뛰어나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며,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지혜를 구하게 되며,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믿기에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이 생각하는 군자는 말이 적고 귀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말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 자신의 이야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민, 자신의 기쁨, 자신의 꿈, 자신의 두려움.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경청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자신을 이해받는다고 소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큰 돈을 주거나 큰 기회를 주거나 큰 힘을 쓰는 것을 도움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작은 배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니라 작지만 진심 어린 마음이며, 기억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합니다. 정약용은 침묵을 미덕으로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랑하지 않는 것,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설명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도 많아지고 오해도 많아지고 불필요한 갈등도 많아지며
말이 많은 사람은 깊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깊이 있는 사람은 말이 적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한 말만 한다는 것을. 이것이 정약용이 말하는 사람을 얻는 기술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고 속으로는 교만하다면 사람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겉으로만 경청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자신의 이야기만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느낍니다. 진심이 아니라면 어떤 기술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약용이 말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사람을 곁에 머물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실수를 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을 떠나보냈다. 지금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 하지만 정약용은 늦은 때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풀려난 후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상태였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생을 사람들과 진심으로 교류하며 제자들을 가르치며 글을 쓰며 보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기억이었습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은 그의 학문이 아니라 그의 사람됨을 기억했습니다. 성취가 아니라 그의 겸손을 기억했습니다. 지혜가 아니라 그의 따뜻함을 기억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당신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상대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자랑하는 사람의 관심은 항상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며 나는 이런 일을 했으며 이런 성취를 이뤘다. 모든 이야기의 주어가 나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관심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나에서 너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가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니? 나는 이런 일을 했다가 아니라 너는 요즘 어떤 일을 하니? 나는 이런 성취를 이뤘다가 아니라 너는 요즘 어떤 꿈을 꾸니? 이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며 상대방은 그 변화를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이 사람은 나를 궁금해하는구나.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때부터 관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대화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질문을 던지세요. 너는 어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상대의 대답을 기다리는 척하지만 진심으로 들으며 진짜로 궁금해하세요. 자신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참고 상대의 성취를 축하하고 격려해주세요. 누군가 작은 성공을 이뤘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며 대단하다, 잘했다, 축하한다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성공은 절대 표현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작은 변화, 머리를 자른 것, 표정이 밝아진 것,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난 것, 작은 것을 알아차리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느낍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라는 말은 모든 도움을 무효로 만듭니다. 진심으로 도와주고 상대방이 고마워하든 안 하든 기억하든 안 하든 그것은 상대의 몫입니다. 모든 것에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대답입니다. 특히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침묵하세요. 그 침묵이 당신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자신을 소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당신에게 먼저 연락하고 당신을 초대하고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 곁에 남아있는지라는 것을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진심이라는 단순해 보이는 단어 속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외로운 이유는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궁금해하지 않고, 진심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진심으로 상대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에게만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진심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느낍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생 곁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단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아니며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평생 곁에 머무는 사람은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준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 자신을 소중히 여겨준 사람, 자신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 사람. 정약용의 철학은 결국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사람은 기억되고 싶은 만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마음에 남은 만큼 기억된다는 것. 당신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성취를 자랑해도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으면 외로울 뿐입니다. 당신이 말이 적어도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함을 남긴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이 성취가 작아도 사람들에게 진심을 베풀었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요구하지만 정약용은 증명하지 말고 존재하라고, 자랑하지 말고 귀 기울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비춰주라고,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얻는 길이며 외롭지 않게 늙어가는 길이라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 곁에 남아 있습니까? 그들은 왜 당신 곁에 있습니까?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 때문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 자신을 자랑하며 외로워질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며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부터 관심의 방향을 자신에서 상대로 돌리면 됩니다. 말하기보다 듣고, 자랑하기보다 축하하고, 드러내기보다 낮추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진심을 쌓아가면 어느새 당신의 주변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없어서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외롭지 않을 준비가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망설여질 때 철학 속에서 위로, 공감, 용기를 함께 채워나가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